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6년차 에어컨 청소업체 대표님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애청사의 영상입니다. 네, 아주 솔직한 경험담으로 유명한 채널이죠. 맞아요. 보통 여름 한철 장사로 큰돈을 번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속사정을 아주 제대로 담아냈더라고요. 그렇죠. 현실적인 조언들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사실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뭐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그 말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특히 일이 뚝 끊기는 그 비수기를 어떻게 성장의 골든타임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한번 낱낱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영상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뭐랄까, 가장 뼈아프게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마인드의 차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죠. 대부분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고 이 사업에 뛰어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직장인 마인드를 못 버리는 거라고 해요. 이게 그냥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하기엔 그 결과물에서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말하는 걸까요? 네, 그게 이 영상의 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일을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하는 데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딱 정해진 것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에어컨 청소 일도 그냥 오늘 할당된 몇 건을 해치우고 얼마를 번다. 이런 식의 일당 개념으로 접근하기가 쉬운 거죠. 아, 그냥 오늘 하루의 노동에 대한 대가, 딱 거기까지로 생각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사업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똑같이 청소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생각이요? 어떻게 하면 작업 시간을 5분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이 고객이 내년에 다시 나를 찾게 하려면 뭘 더해드려야 할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개선과 확장을 고민하는 거죠. 이 작은 고민들이 쌓여서 결국 성장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와, 단순히 에어컨을 깨끗하게 만드는 육체 노동이 아니라 내 사업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계속 업그레이드하려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영상에서도 아주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지난 시즌을 돌아봤을 때 이 일에서 비전이 안 보이면 차라리 빨리 다른 길을 찾고 계속할 거라면 이 마인드셋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사업가 마인드를 딱 갖추고 좋아, 제대로 해보자 결심해도 당장 통장에 돈이 안 찍히면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죠. 특히 이 사업은 여름 끝나면 일이 뚝 끊기는 비수기가 바로 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영상에서는 이 치명적인 약점을 어떻게 기회로 바꾸라고 조언하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평범한 기술자랑 성공하는 사업가가 갈리는 겁니다. 영상에서는 이 비수기를 쉬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의 시간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거든요. 투자의 시간이요? 네, 돈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다음 시즌에 나를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추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5가지 영역을 제시합니다. 5가지 영역이요? 그 첫 번째가 이론이던데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아, 그 질문이요? 에어컨의 냉각 사이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렇죠. 대부분의 청소기사님들이 이걸 설명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사실 냉각 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냥 찬바람 나오는 원리 정도로만 알잖아요. 이게 청소 작업이랑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굳이 알아야 하나 싶기도 한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냉각 사이클은 에어컨의 소화 과정 같은 거예요. 냉매가스가 어떻게 돌면서 더운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지 그 전체 과정이거든요. 소화 과정이요? 네, 이 사이클을 이해하면 왜 특정 부품에 유독 곰팡이가 잘 생기는지, 청소 후에 왜 찬바람이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지를 고객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죠. 아, 그냥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품의 효율이 올라가서 냉방병 예방에도 좋고 전기세도 절약되실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그건 차원이 다르네요. 단순 청소부가 아니라 진짜 에어컨 주치의처럼 보이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전문성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이론의 힘이 대단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술, 세 번째가 고객 응대, CS였어요. 특히 고객 응대 파트에서 기술자랑 서비스맨을 구분한 비유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술자는 내가 전문가고 내 말이 맞다 이런 태도를 갖기 쉽다는 거죠.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보니까 약간 고집이 있을 수 있죠. 네, 고객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서비스맨은 내 기술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것에 최종 목표를 두는 거고요. 그 비유는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전문가인데라는 자부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고객이 잘 모르고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무조건 맞춰주는 게 능사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영상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는데 서비스맨이 하인이 되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말해요. 아, 그럼요. 오히려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을 설득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그게 진짜 CS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고객이 이 약품 말고 제가 사놓은 락스로 청소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기술자는 안 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잘라 말하겠지만 서비스맨은 고객님, 락스를 쓰면 당장은 깨끗해 보여도 에어컨 내부 부품을 부식시켜서 나중에 더 큰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친환경 약품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이렇게 부드럽지만 전문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죠. 아하, 그 경계를 잘 잡는 게 중요하군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장비와 약품에 대한 투자였죠. 여전히 좀 구형 세척기 쓰는 분들이 많다고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업계에서 알아주는 크란젤이나 캐레처 같은 명품 장비도 있지만 꼭 그런 고가가 아니더라도 내 작업 스타일에 맞는 효율적인 장비를 계속 찾고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작업의 속도와 퀄리티를 결정하니까요. 약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세정력이나 안전성이 검증된 좋은 제품을 쓰는 게 장기적으로는 고객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케팅이었어요. 네이버 블로그,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당근마켓 이런 채널들을 언급하면서 이걸 대행사에 맡기더라도 기본적인 원리는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고요. 맞습니다. 내 사업의 주도권을 잃지 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비수기 동안 이론, 기술, CS, 장비, 마케팅 이 5가지 역량을 갈고 닦았어요. 그래도 당장 수입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영상에서는 이 시기에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너지 효과요? 네. 완전히 동떨어진 배달이나 건설 현장 일 같은 걸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에어컨 청소업과 연관성이 있는 일을 찾으라는 거죠. 이 유튜버 본인도 처음에는 세탁기나 건조기 청소, 줄눈 시공 같은 다양한 홈케어 분야를 시도해봤는데 생각보다 큰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영상의 가장 흥미로운 통찰이 나옵니다. 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가 찾아낸 최고의 시너지 아이템. 그게 바로 에어컨 수리랑 에어컨 설치였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 영상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잠깐만요. 그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다 같은 에어컨 전문가라고 뭉뚱그려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현장에서는 청소, 수리, 설치가 완전히 분리된 섬처럼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청소기선은 에어컨을 완전 분해하는 데는 도사지만 가스가 왜 새는지는 몰라요. 아, 또 설치기사는 배관 연결은 기가 막히게 하지만 내부 곰팡이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기술은 없고요. 수리기사는 고장 원인은 잘 찾아내지만 완전 분해 청소는 엄두를 못 내죠. 서로 영역이 다른 거예요. 와, 사용하는 장비나 접근 방식도 다 다르니까 서로 넘보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그 섬들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은 겁니다. 그게 이 사업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전략이었던 거고요. 와, 그건 정말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발상이네요. 모두가 같은 문제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해결할 생각은 못한 거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연결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가 발생하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익의 안정화예요. 수익의 안정화. 네, 각 분야의 성수기가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3월에서 6월까지는 청소 성수기, 가장 더운 7, 8월에는 고장이 잦아지니까 수리 성수기, 그리고 이사철인 9월에서 11월, 또 2, 3월은 설치 성수기입니다. 아, 겹치지 않게 계속 일이 있네요. 맞아요. 이들을 결합하면 1년 내내 비수기 없이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분도 실제로 한여름에는 오전에 청소 2건 하고 저녁에는 가스 부족하다는 수리 요청 받아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1년 내내 비수기 없이 사업을 돌릴 수 있는 구조를 직접 만들어낸 거군요. 수익뿐만 아니라 다른 시너지도 있었죠. 네, 두 번째 시너지가 훨씬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전문성의 완성입니다. 전문성의 완성이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냉각 사이클 기억나시죠? 네네. 수리나 설치를 하려면 이 원리를 모르면 아예 작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수리와 설치를 배운다는 건 에어컨의 핵심 원리를 완벽하게 체득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 이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고객 응대의 깊이가 달라지고 청소만 할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져서 그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진짜 에어컨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실력을 갖춰도 결국 고객이 알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분은 마케팅을 어떻게 했을까요? 영상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던데요. 아, 그거요? 한 해 동안 블로그 글에 단 하나도 쓰지 않고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고요. 그 비결이 되게 뭘까요? 그 비결은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마케팅, 바로 소개와 후기였습니다. 소개와 후기요? 네, 이분은 이 두 가지를 내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성적표로 본다고 해요. 서비스에 정말 만족한 고객이 가까운 지인에게 추천하면 소개가 되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 공간에 글을 올리면 후기가 되는 거라면서요. 그 중에서도 한 지역의 맘카페를 뚫게 된 일화는 정말 영화 같던데요. 어떻게 단 한 명의 고객으로 지역 시장을 장악하게 된 건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분이 처음 그 고객 댁에 방문했을 때 정말 내 집이다 생각하고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해요. 모든 걸요? 청소는 기본이고 아까 말한 그 냉각 사이클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에어컨 상태에 대한 상세한 리포트까지 작성해서 브리핑을 해줬답니다. 와, 고객이 너무 감동해서 사장님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네요 라고 말했을 때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혹시 활동하시는 맘카페가 있다면 오늘 느끼신 점 솔직하게 한 번만 적어주시겠어요? 그냥 후기 써주세요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동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진심이 담긴 후기 하나가 올라오자마자 쪽지로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대요. 와, 폭발적이었겠네요? 네, 그 후기를 보고 연락한 두 번째 고객에게도 똑같이 진심을 다했고 그 고객이 또 다른 후기를 낳고 이런 식으로 소개와 후기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지금은 그 지역에 본인이 원래 살던 대도시보다 매출이 더 높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제는 그 지역에서 전화가 오면 가격을 묻거나 흥정하는 일 없이 그냥 100% 예약으로 이어진다고 하니 신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살펴본 자료를 종합해보면 에어컨 청소 사업의 성공은 여름 한철 바짝 벌고 마는 그런 반짝 수입이 아니네요. 그렇죠. 내일을 사업으로 보는 사업가 마인드, 그리고 일이 없을 때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비수기 활용 전략, 또 연관 분야를 결합해서 가치를 극대화하는 장기적인 시너지 설계,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시너지인 것 같아요. 청소의 수리나 설치 능력을 더하는 건 단순히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가로서의 깊이를 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깊어진 전문성이 고객을 감동시키는 탁월한 서비스와 만났을 때 소개와 후기라는 가장 강력하고 돈 안 드는 마케팅 엔진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시즌이 끝날 때마다 올해 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가를 철저히 복기하고 분석하라고 조언합니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하죠. 내 실력이 부족했는지, 마케팅이 문제였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야 다음 시즌이 있다는 것이죠. 진짜 성장은 성숙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비수기에 더 똑똑하게 준비하는 것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다가올 비수기에 어떤 역량을 키우면 다음 시즌을 위한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